네, 반갑습니다. 박병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수영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를 뇌출혈 진단비 관련해서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오면은 바로 이제 상황이 오고 나서 사망하는데 텀이 되게 짧아가지고 미처 뭐 뇌출혈 진단을 확정을 한다든지 심근경색 진단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관련된 판결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변호사님이랑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국적의 망인이 이제 2021년 3월경에 집에서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. 발견된 게 한 사망한 뒤로 한 6일 정도 뒤에 이제 발견이 됐고, 그 시체 검안이가 그 검안서에 사인을 이제 급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인의 종류를 이제 병사 이렇게 기재를 한 건이고, 보험금이 이제 질병 사망 2천만 원,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비 4천만 원 이렇게 총 이제 6천만 원인데,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뭐 당연히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뇌출혈 진단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안 하려고 해서 이제 분쟁이 된 건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뇌출혈 진단이 이제 약관상이나 척수의 검사 같은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, 예외적으로 갑자기 사망을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예외 조항을 약관에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은,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. 사망을 해가지고 상기 진단 방법으로 이제 진단할 수 없을 경우에 보험 기간 중에 뇌출혈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부검 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아마 요건 이제 사망하신 분은 생전에 뇌출혈 관련된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체 검안이의 그 감정만은 가지고 그 뇌출혈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느냐, 요 관련된 게 오늘 쟁점인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부검 이제 사망할 때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플 때 이제 느닷없이 사망을 하는 경우, 네. 평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네. 있다고 하면, 그러면 이제 하는 부분은 보통은 부검에 들어가면 부검 감정서가 있을 것이고, 시체 검안이가 시체 검안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죠. 네. 그럼 부검 감정서가 없기 때문에,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진단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,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건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, 그 부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보통 변사체일 때 부검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검해달라 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시체 검안이가 시체를 검안할 때 어떤 사망 원인으로 죽었는지를,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얼마 안 됐어요, 죽은 지가. 그러니까 이제, 그래서 부패가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에 있는 목 뒤쪽에, 머리 뒤쪽에다가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그 뇌척수액 검사를 한 겁니다. 검사를 했더니 잘 보존이 되어 있고, 보통 이제 급성으로 뇌출혈인 경우에는 원래 뇌척수액이 투명색인데, 거기에 이제 피가 다 온건이 거기에 거의 나와버렸을 거니까 이제 혈액과 같은 색으로 돼 있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척수액의 색깔을 보니까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혈액색으로 다 변해 있고,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잘 보존될 수 있을 정도로 부패가 아주 경미하고,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시체 검안이가 사망 원인의 뇌출혈이라고 했던 부분으로 이제 원인을 기재했단 말이죠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. 이런 경우. 그럼 예를 들어서 부검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부검했겠죠. 왜냐면 어차피 사람 죽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텐데, 그때 부검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중에 바로 머리 뒤쪽에 있는 뇌척수액을 빼서 검사한 부분들은 동일한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다. 그러면 부검 감정서가 아닌 시체 검안서라고 하는 이제 그 타이틀이 틀리지만, 그러면 이 정도는 부검 감정하고 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. 근데 이제 굉장히 부패가 많이 됐다고 하면, 부검해도 부패가 너무 됐으니까 어떻게 진단을 뭐 결과치를 객관적으로 얻을 수 없죠. 그러니까 시체 검안이가 얼마 안 된 시체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그럼 부검 감정하는 부분하고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냐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도 부검 감정서에 준해서 이건 진단됐다라고 봐주자, 이제 이런 발상을 이 판결에 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시체 검안서만으로 무조건 부검 감정의 문제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.
왜냐하면 부검 감정 일단 부검이라는 검사 방법을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부검 감정서는 검사 방법이 들어가 있는 입장 한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단 말이죠. 근데 시차 검안위는 부패가 오래됐는데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의 시체 검안서는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진단 시체 검안서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부검 그 감정서하고 같다 라는 판결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망인이 평소에 치료를 안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부검도 안 된 상태에서 시차 검안위가 이제 검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뇌출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겠죠. 일반적으로는. 그럼 병원에 갔을 때 하는 부분하고 부검이든 시체 검안이든 간에 비교해보면 어떤 방법들 꼭 통과해야 되냐면 검사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없이 시체 검안이 부검 감정서가 있고로 진단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검사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평상시에 검사 방법 없이 바로 진단 확정이 될 거냐 그런 건 없죠.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부터 따져 들어가서 시체 검안서가 그러한 검사 방법을 확보가 됐느냐. 그래서 그러한 검사 방법이 확보가 돼서 시체 검안에 썼던 그 부분을 진단 확정으로 평가해 줄 거냐. 그럼 평가가 된다면 이걸 부검 감정서하고 준해서 봐줬을 때 보험약관의 문구에 해당 여부가 되겠죠.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부검 감정서에 준하지 않아 버리면 검사 방법도 됐고 부패가 뭐 아주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서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혈액과 같은 물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건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척수액이 빨간색으로 다 변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건 뇌출혈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검 감정서에 준해서 평가 안 해주면은 보험약관에 문구가 없습니다. 어디 들어갈 문구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부검 감정서에 준해서 평가해 주겠다. 검사도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이 시체 검안서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건 부검 감정서가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이 판결이 의의가 있다.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시체가 많이 부패 안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시체 부검하는 과정에서 뇌출혈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히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어필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걸로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한국 그 장례문화상 3일장 치르고 요즘은 이제 화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사실 이제 유족들이 고인의 보험이 어떤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화장 다 하고 그냥 이제 사망 진단서상에는 어떤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심정 이런 걸로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시체는 이제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경우에 만일 또 혹시라도 이제 이분이 출혈이나 심근경색 심장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? 아니요. 약관에서의 진단금의 문제는 이 단계를 꼭 넘어가야 돼요.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약관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 비교를 하는 게 임상의학하고 약관의학은 보험약관은 임상의학의 문제는 의사의 치료 문제니까 치료 방법을 만들면 되죠. 의사들이 새롭게. 근데 보험약관은 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구를 벗어나면 인정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문구를 벗어나 버려요. 이렇게 질문합니다. 그 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그건 이제 의사한테 치료받을 때 이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라고 할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니까 뭐 요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에 있어서 발상이라든가 풍부하죠. 임상이니까. 근데 보험약관은 문구가 얽매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험약관상 진단으로 나가지. 그냥 우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 진단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진단됐다.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. 보험약관은. 그래서 근데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검사 받았냐? 두 번째는 진단 기준에 맞냐? 그죠? 그러니까 검사 방법을 안 받아. 근데 검사 방법이 신의료 검사 방법이 나왔어. 그거 안 해줍니다. 왜? 약관에 그런 거 없잖아요. 약관에 나와 있는 검사 방법이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. 우리는 지금 약관에 따른 보험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임상의학에서 새로운 기술, 새로운 치료, 새로운 검사 방법 이건 관심이 없죠. 검사 방법이 뭐냐 특정돼 있단 말이죠.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그 검사 방법에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 확정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니 뇌출혈이 있었는지 없는지 검사 방법이 뭐냐?
그러면 그게 살아있을 때는 찍고 CT를 찍겠죠. 죽어있는 사람은 뇌척 수액을 검사하겠죠.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, 그러니까 결국은 약관의 문구에 없는 경우를 보충적으로 임상의학의 검사 방법이 이제 보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이지, 문구 빼고 바로 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약관의 문구와 상관없이 그 의료계에서 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되니까 나는 보험금 된다,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, 그 문제는. 그래서 일반 단계로 똑같이 밟아가면 되죠. 오늘은 갑자기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걸로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험금을 일반적으로는 사망보험금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, 유족들이 그 진단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혹시 있으니까, 이런 게 혹시 있으면은 애매한데, 이런 거를 뭐 화장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있는 거 좀 병원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좀 알고 있으면, 보존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,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, 어쨌든 약관의 그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혹시라도 약관에는 이제 부검 감정서상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고, 시체 검안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, 이거는 부검을 안 하면 그럼 아예 받을 수 없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, 혹시 그런 케이스가 뭐 가족들이나 뭐 그런 거 주위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후에 이제 유족들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좀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. 다음 시간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